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연기의 신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완벽함의 동요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선한 이웃, 비열한 상사,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대통령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었죠. 우리는 그의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고 그의 연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꺼진 뒤, 조명이 사라진 무대 뒤에서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가을, 단 하나의 목소리가 거대한 제국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사랑했던 천재 배우가 어떻게 할리우드 최악의 낙인 찍힌 인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서 모든 혐의를 벗은 그가 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고 어두운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폭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천재, 아니면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던 괴물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편의 심리 스릴러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케빈 스페이시의 시작은 천재 그 자체였죠. 1959년 뉴저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거울 앞에서 당대 최고의 배우 말론 브란도, 잭 니콜슨의 연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톤, 미세한 표정 변화,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는 소름 돋는 재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연기 재능은 이미 지역사회의 전설이었습니다. 학교 연극에서 주연을 맡으면 학생 연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연극부 담당 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케빈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프로 배우였고, 우리는 그저 그가 연기할 무대를 제공해 줄 뿐이었죠. 그리고 1979년 세계 최고의 예술학교 줄리어드 음대 연기과에 합격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연기 천재들이 지원하지만 단 2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첫 번째 기행이 시작됩니다. 입학한 지 단 2년 만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담기에는 너무 좁다고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었던 오만함의 발로였을까요? 학교를 나온 그는 곧장 연극의 심장부, 브로드웨이로 향합니다. 그리고 1986년 연극 밤으로의 긴 여정에서 전설적인 배우 잭 레몬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죠. 당시 뉴욕타임스는 잭 레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유일한 배우라며 이 무서운 신인의 등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그의 압도적인 연기력에 열광했고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배우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를 정복한 케빈 스페이시의 다음 목표는 바로 할리우드였죠. 초기에는 주로 비열한 상사나 악역 조연을 맡았지만 단 몇 분의 등장만으로도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1995년 영화 세븐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마 역할은 그의 존재감을 세상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한 작품 유주얼 서스펙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연기한 역할은 뇌성마비를 앓아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겁 많고 수다스러운 사기꾼입니다. 영화 내내 경찰 취조실에 앉아 전설적인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죠. 관객들은 그의 나약한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경찰서를 나선 그는 절뚝거리던 다리를 자연스럽게 펴고 마비되었던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가 바로 범죄자였던 것이죠.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으로 꼽히며 관객들에게 배신감과 전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케빈 스페이시가 이 역할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 마비된 손처럼 연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스크린을 넘어 관객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결국 이 역할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평소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속임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은 단순한 수상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섬뜩한 자기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오스카 이후 케빈 스페이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999년 아메리칸 뷰티로 두 번째 오스카, 이번에는 나무주연상을 거머쥡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 딸의 친구인 10대 소녀에게 욕망을 품는 매우 불편하고 논쟁적인 역할이었죠. 그런데요,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상하게도 이 역할이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저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2013년 자신의 커리어 정점을 찍다 못해 아예 새로운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영화 하우스 오브 카드였죠. 지금이야 넷플릭스가 거대 기업이지만 당시만 해도 DVD 대여 업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던 신생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 넷플릭스가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파일럿 에피소드, 즉 시험 방송분도 보지 않고 오직 케빈 스페이시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2개 시즌 제작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죠. 케빈 스페이시는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주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작자였고 왕이었으며 곧 넷플릭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연기한 역할은 권력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악랄한 정치인이지만 시청자들은 그의 악행에 매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묘한 지점은 드라마 속 권력과 현실의 권력이 위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케빈 스페이시는 백악관 만찬에 초대받고 세계적인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속 인물과 케빈 스페이시를 동일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물밑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 촬영장에서 어떻게 휘둘러졌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0월 29일, 그날은 케빈 스페이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배우 앤서니 랩이 30년 전 자신이 14살 소년이었을 때 케빈 스페이시에게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린 파티에서 어린 앤서니 랩을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 폭로는 하비 와인스틴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케빈 스페이시에게 쏠렸죠. 그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문은 할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사과문으로 기록됩니다. 첫째, 솔직히 그 만남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30년간의 악몽이었던 사건을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태도였죠. 둘째, 만약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술에 취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술 뒤에 숨은 비겁한 사과였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악의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와 관계를 맺어왔고 이제 나는 게이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커밍아웃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물타기였습니다. 14살 소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라는 본질을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덮으려 한 것이죠. 이 대응은 불에 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마저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지 말라며 분노했고 대중의 신뢰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추악한 사과문은 그의 뚝을 무너뜨린 첫 번째 물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추가적인 폭로들이 또 쏟아집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촬영장에서 일했던 8명의 스태프가 우리도 당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촬영장이 그의 개인 왕국이었다는 끔찍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때 넷플릭스의 반응은 그 어떤 때보다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단 5일 만에 1,300억 원을 투자했던 제국의 왕, 케빈 스페이시를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올더 머니에서 벌어진 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이미 촬영을 모두 마치고 개봉만 앞둔 이 영화에서 감독은 케빈 스페이시의 모든 분량을 드러내고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를 캐스팅해 재촬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재촬영이 단 10일 만에 이루어졌고 추가 비용만 $1,000만,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케빈 스페이시라는 존재를 필름에서 영원히 삭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가장 잔혹한 형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케빈 스페이시. 하지만 5년 뒤 법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스릴러가 시작됩니다. 2022년 뉴욕 법정. 최초 폭로자였던 앤서니 랩과의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책임 없음 판결을 내립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물증이 부족하고 기억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2023년 진짜 싸움이 영국 런던에서 벌어집니다. 4명의 남성이 제기한 9개의 성범죄 혐의의 재판이었죠. 몇 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변호인 측의 전략은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들을 향해 그들이 유명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스타퍼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케빈 스페이시와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다 실패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리였죠. 또한 케빈 스페이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명예와 경력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왜 여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와 변호인 측의 전략은 대중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의심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세상이라는 법정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라는 기괴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혹은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섬뜩한 모습이었죠. 이 기괴한 크리스마스 인사는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의 절규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전포고일까요? 2023년 7월 26일 자신의 64번째 생일에 케빈 스페이시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이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이때 세상은 숨을 죽이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과연 할리우드는 추락했던 왕의 귀환을 허락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는 다시 바쁘게 전화를 돌리고 거장 감독들은 그에게 시나리오를 건넬 것인가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정의 무죄 판결은 세상의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침묵했고 그에게 열려있던 모든 문은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법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죠. 사람들은 그를 무죄 판결을 받은 유죄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가 이대로 잊힐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 유령처럼 사라졌던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여론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였죠. 2024년 봄 영국 공영방송 채널4가 핵폭탄급 다큐멘터리 스페이시 언마스크드의 방영을 예고합니다. 법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남성들의 추가 폭로를 담은 2부작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도덕적 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과거의 케빈 스페이시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선제 공격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 불과 며칠 전 그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했지만 고작 7일의 시간만 주어졌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리고 저널리스트 댄 우튼과 진행한 독점 인터뷰 영상을 공개해버립니다. 다큐멘터리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방패를 들고 먼저 세상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보여주었던 위기에 처했을 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했고 너무 과하게 손을 대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부적절했음은 일부 인정한 매우 교묘한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가장 논쟁적인 방송인 피어스 모건과 2시간에 걸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 때문에 파산 직전입니다. 내가 살던 볼티모어의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할리우드를 호령했던 제국의 왕이 이제는 집세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죠. 이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또 한 번의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인터뷰에서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나쁜 짓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의 작은 문들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제작하는 저예산 독립영화에 조용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이제는 할리우드 주류에서 밀려난 변방의 영화들에서 자신의 연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슬리피 할로우의 주연이었던 조니 뎁과 함께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조니 뎁 역시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명예를 회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인물이죠. 케빈 스페이시는 아마도 제2의 조니 뎁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케빈 스페이시는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속 법정에서는 여전히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적절했던 과거를 일부 인정했지만 그 행동으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이 끝난 그에게 우리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까요? 케빈 스페이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스크린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처절한 연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기의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는 결국 스크린 밖의 관객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케빈 스페이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마지막 대사처럼 말이죠. 악마가 저지른 가장 큰 속임수는 바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대사처럼 어쩌면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거대한 진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의 복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